네, 안녕하세요. 풍류 공작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핀칭이라는 기술을 배워볼 건데요. 이제 핀칭하면은 꼬집다, 뭐 그런 뜻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흙의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물조물 해줘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제 컵이랑 이제 작은 인형 정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손가락 모양, 이걸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맨 처음에 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별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걸 하실 때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 세 손가락 있죠. 엄지, 검지, 중지로 받치고, 중지로 받치고, 엄지, 검지로 이런 식으로. 이 두 손가락만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밑에서 이렇게 받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받쳐주니까 손가락이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의 형태를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흙을 만지실 때는 항상 조금씩 해서 결과 최종적으로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힘을 많이 주면은 지금 이 부분 보셨죠? 이 부분처럼 이렇게 흙이 접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너무 확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들이시더라도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만드세요. 이제 이런 형태에서 벽면, 그러니까 넓은 면 같은 걸 만들 때가 있거든요. 물잔이라던가 소주잔, 아니면 밥그릇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그럴 때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하고 엄지손가락, 지금 제가 손에 물을 묻힌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부분하고 엄지손가락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꺾어서 엄지랑 중지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손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손 끝 부분, 이 손 끝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쓰거든요. 여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손톱에 찍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거를 벽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동시에 양쪽에서 만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손이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손가락은 여기서 이 아래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엄지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누르겠죠. 이렇게 양쪽에 걸리는 힘이 다르니까, 걸리는 위치가 다르니까 흙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손 모양이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잡아주신다고,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손가락은 이렇게 해서 옆을 받쳐준다 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겠죠. 요 세 손가락으로 이 점을 만지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양쪽 손으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흙이 있으면 흙을 이런 식으로 잡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흙을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만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흙에 있는 수분이, 저번에 코일링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서로 수분을 뺏기거나 서로 뺏어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이 부분에 작업 도중 이렇게 물을 조금씩 묻혀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손의 형태는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플라스틱 판에다가 그 위에 중심을 맞춰서 놔주세요. 저번에
그 판치기 그 연필통 만들 때처럼 이 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이걸 붙이면은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흙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지금 이거는 흙이 한 500g 됩니다. 500g. 그래서 이 500g 흙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구가 됐죠. 그 상태에서 바닥에 놓고 이런 식으로 위 한쪽 면 위 아래를 바닥을 쳐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만들 기물의 옆 벽면이 되고, 이 부분이 바닥이 되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구멍을 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굽 부분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이 형태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굽을 같이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굽을 만들 때 이 흙을 이렇게 끌어와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난 굽이 한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 하는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쓱 긁어주세요. 이 작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굽에 이렇게 해놓으면 대충 이제 대략적인 굽의 두께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아무래도 턱에 있으니까 이렇게 손이 걸리죠. 그러면은 이제 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손이 어느 정도 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턱에 걸리니까 어느 정도 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난 굽을 따로 만들어서 붙일 거야 라고 하시면 지금 이 작업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엄지로 파고 들어갈 건데, 일단 표시를 이렇게 최대한 중심에 가깝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대충 중심이 어딘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심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이 원이 이렇게 있었고 중심을 찾으니까 이 부분, 각 부분에 있는 흙의 양이 다 같겠죠.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이 부분의 흙이 대략 비슷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잘 맞춰서 두께를 다 동일하게 맞춰준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 윗부분이 나중에 이제 다 만들었을 때 윗부분이 이렇게 많이 울퉁불퉁 거리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을 묻혀 주시고, 이런 뚫는 작업을 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옆면 작업하는 거 있죠. 면 작업할 때처럼 요 손으로 바깥을 받치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들어갈 거예요. 조금씩요. 이렇게요. 그때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누르잖아요. 눌렀을 때 이렇게 옆면을 받쳐주시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흙이 옆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파졌는데, 이제 이렇게 구멍을 팠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닥면이라고 봤을 때, 그럼 손가락이 제일 깊은 부분이 지금 저는 한 요 정도 들어갔죠. 그걸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요만큼, 그러니까 아주 요만큼 정도의 바닥 부분을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굽을 할 때 이 부분 흙을 조금 이렇게 갖다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이제 두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걸 반으로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형태, 이 정도가 바깥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의 흙 양이 저희가 중심부터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자분 돌려가면서 잘 만져주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흙 양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그럼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이렇게 받치고요.
이 부분, 가장 깊은 부분부터 이런 식으로 흙을 밀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 여기를 보면 바닥이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 부분이 아주 살짝 두껍.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부터 흙을 이렇게 바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깥을 받치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작업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고 그 부분에 이렇게 다른 부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한 요 정도 두께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쭉 뽑아서 이렇게 두께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만드시 마시고 이 부분부터 이렇게 차분차분 다 골고루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져주시는 형태로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만들었을 때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살짝 두껍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살짝 두꺼운 이유가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끌어올리면 나중에 벽이 뭐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아니면은 뭐 이걸 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올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살짝 두껍게 해주셔야 이 위에 흙 부분의 힘을 버텨줍니다. 이 부분을 너무 두껍게 하시면은 흙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손으로 바닥을 만들어 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흙을 이런 식으로 살짝만, 그래서 윗부분 흙도 이런 식으로 다듬어주고 두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밑부분을, 이 부분이 처음에 작업하시다 보면은 힘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그냥 겉만 살짝 만져주시고 윗부분만 만져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의 흙은 하나도 안 만드니까 이 부분이 두껍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계속 만진단 말이죠. 이 부분만.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을 제대로 눌렀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눌러주지 않고 이 윗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힘이 걸리니까 이 부분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르지 않고 이 윗부분만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샥샥 잘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양은 이만큼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의 흙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형태를 만들었을 때 그릇 높이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겁기도 하고, 이 부분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해서 바닥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주고 윗부분을 두께를 맞춰 주고, 바닥을 만들어 주고 또 두께를 맞춰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받쳐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받쳐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두께를 맞추고, 이 부분을 안 받쳐주면 이런 식으로 흙이 바깥으로 휘어 나가니까 이렇게 받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중심만 뚫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양이 줄었죠. 그릇을 만들었을 때 윗부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두께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두께인데 만지면은 이 정도 감이구나. 그럼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많이 두껍다, 이 부분에 비해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 부분에 비해서 많이 두껍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정도 더 두껍네, 그런 느낌이 알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손의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전체적인 두께를 다 이제 비슷하게 가져가고 이 부분에서만
이 부분만 살짝 두껍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굽부분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서 흙을, 이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중심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만 가져와서 끝부분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이렇게 옆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얼추 다 드린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500g의 흙을 준비를 했고요. 아까 이제 구멍 뚫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 부분까지 빠르게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아까 이 부분에 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표시를 했잖아요. 원의 직경이 굽의 직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약간씩은 굽을 바깥으로 내거나 안쪽으로 내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기본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원의 둘레, 원의 직경이 이제 굽의 직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형태로 다시 왔는데요. 이 형태에서부터 이제 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옆면에서 하실 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밀어가면서 손에 물기를 살짝 주시고요. 이쪽은 이렇게 받쳐 주시고, 요 두 손가락을 향해서 엄지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엄지가 이렇게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미시면 안 되고, 손가락이 안쪽에서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기를 받쳤는데 이런 식으로 옆을 눌러 주시거나 하면은 힘을 못 받으니까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 주신다는 느낌으로 이쪽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형태가 많이 일그러지지 않게 받쳐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바닥이 이렇게 만졌을 때 내가 원하는 바닥 크기라던가 아니면 벽의 두께가 됐을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해주십니다. 지금 작업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은 이 부분이 살짝 안으로 온폭 들어간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바닥을 만들면서요. 이 부분이 좀 더 얇아진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위쪽으로 손을 아래쪽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벽면의 두께를 맞춰주세요. 바닥을 피면서 이제 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공간이 좀 있으니까 양손으로, 이쪽 손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오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배가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이 약간 오므라졌죠. 그럴 때는 잡고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만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바깥으로 벌어졌다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졌죠. 흙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만 조여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쪽 면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쪽도 약간 이렇게,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잡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것도 확 줄이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요. 다시 이렇게 일자가 됐죠. 그 두께를 맞추면서 틈틈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요. 옆에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낮거든요.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조금 낮죠. 이렇게 다 맞는데 이 부분이 안 맞아요. 지금 아까 옆에서 보여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맞는 부분 이유는 저희가 아까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흙 양은 다 같죠. 근데 이 부분이 낮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어딘가 흙이 더 뭉쳐있다는 소리예요. 흙이 어딘가가. 그래서 이거를 잘 맞은 부분부터 이렇게 살짝 만져보세요. 살짝 만지다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낮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가 두꺼울 겁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바닥을 만든 그 부분부터 이렇게 만져보시면 벽면 두께가 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바닥 부분, 여기 바닥 부분이 일정치 않게 펴졌거나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부분에 요쯤에 흙이 조금 더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펴서 맞춰줬습니다. 뜬 부분이 없이 잘 됐죠? 네, 이렇게 벽면을 다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심하게 갈라진 부분 있잖아요. 조금 더 굳으면 이 전 부분하고 바닥의 굽부분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전 부분 갈라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다듬어 줘야 되거든요. 적당량의 흙을 코일링을 해줄 거예요. 코일링을 해주실 때는 이 만든 전의 두께보다 약간만 더 굵게요. 물을 살짝 발라주시고요. 이 전 부분 위쪽에 이렇게 얹어서 한번 보충을 해줄게요. 살살 눌러주면서 붙여줄게요. 그러니까 손에 물을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바깥을 받치고 안에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갈라진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없앨 수 있고 마를 때 이게 약간 뒤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살짝 보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핀칭으로 만든 밑부분하고 코일링 된 부분하고 약간의 두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코일링 할 때처럼 있죠? 이 부분을 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전체적으로 두께도 맞춰주고 너무 못나게 튀어나온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한 번씩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코일링 두께라던가 이렇게 흙을 내려서 붙이면서 이렇게 윗면이 약간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거든요. 코일링을 살짝씩만 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조금씩만 보강을 해주세요. 이게 다듬는 게 끝나셨으면 스펀지로 물을 꼭 짜서요. 이 부분을 벽을 받쳐주신 다음에요. 부분을 이렇게 천천히 너무 힘을 줘서 누르지 마시고 그냥 위에 제일 이 부분하고 그런 닿는 부분만 살짝 다듬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완전히 다 마른 상태가 아니고 또 이게 스펀지질을 하면은 이게 물을 먹기 때문에 계속 형태가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일그러지거든요. 지금 완벽하게 다듬으려고 하지 마시고 굳으면은 그때 스펀지로 다듬어 주셔도 됩니다. 뒤집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잡고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서 바닥을 떼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에 토마토 소스
이 사이즈에 맞는 걸 넣어주세요. 요거를 넣으실 때 이제 이 부분에 신문지를 싸고 이 부분에 뭐 휴지 같은 걸 한 장 더 대주신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넣었다가 빼기가 쉬워요. 그 위에 판을 놓고요. 잡고 한 번에 뒤집으세요.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맨 처음 작업할 때 이렇게 굽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게 뒷부분까지 내려갔네요. 이 부분부터 이렇게 살살 쓸어 주세요. 살살. 이런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도구로 흙을 바깥으로, 바닥을 좀 더 얇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흙을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부분은 많이 긁고 어느 부분은 좀 적게 긁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긁어주세요. 보낸 부분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약간 날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날 부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살짝만 선을 그어줘요.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한번. 이게 지금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하다 보면. 그럼 이렇게 되죠. 그때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칼로 긋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턱이 완전히 생겼잖아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실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해주세요. 스펀지를 꼭 짜서 이렇게 한번 다듬어 주고요. 이거를 잡고 다시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이렇게 들고선 바닥에 살짝만 톡톡톡 쳐주세요. 바닥이 아까 굽 만든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은 잡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바닥을 제가 굽 만드는 걸 두 개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까 원통을 넣었을 때 이렇게 긁을 때 이 바닥 부분이 이 부분이랑 크기가 다 맞지가 않으니까 긁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긁혔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말랑말랑하고 이 부분이 살짝 두꺼운데 이렇게 있고 굽이 있고요.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패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싫으시다, 굽을 따로 만들어서 붙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흙 500g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굽을 따로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에서 굽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굽을 만들 건데 그거는 조금 전에 이게 저희가 코일링을 해서 위에 전 부분을 덧대줬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그냥 이렇게 코일링을 하셔서 내가 만들고 싶은 굽의 두께보다 약간 더 두껍게 해주세요. 이 부분 만든 굽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게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긁어주신 다음에 물을 살짝 발라주시고 눌러서 콜링하듯이 꼭꼭꼭꼭 눌러서 주시면 됩니다. 흙을 눌러서 바깥쪽도 살짝 뾰족한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굽이 좀 높다 그러실 때는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싹 도려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굽을 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기는 끝이 났습니다. 핀칭으로 원통형 만들기는 끝났어요. 맨 처음에 시작을 이제 500g으로 시작을 했고 윗부분하고 밑에 굽 부분에 지금 코일링으로 약간의 흙을 더 더했어요. 그래서 500g이 살짝 넘겠네요.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 둘레는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네, 높이도 아까 굽을 추가해서 붙였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약 10cm 정도 나오고요.
해서 네, 약 5mm 정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잘라가지고 안에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맨 처음 만들었던 소주잔인데요.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만들었던 부분보다 이 부분이 이제 굽 넓이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겼을 때 조금 찌그러짐도 좀, 이렇게 바닥이 휜 부분도 좀 덜하죠. 이거를 만들 때는 조금 더 굳은 상태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형태가 이쁘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핀칭으로 술잔하고 이제 원통 이런 걸 만들어 봤는데요. 맨 처음에 한두 번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만드신 거를 웬만하면은 구워서 가지고 계셔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아우 나 맘에 안 들어 해가지고 그냥 부셔버리는 경우고, 이렇게 이런 원통형을 만들 때 특히 핀칭 같은 그 판치기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두께면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굳이 잘라서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핀칭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익숙치가 않으면은 이렇게 이 두께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와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큰 거 말고 소주잔 정도 되는 사이즈 요걸 만드셔서 몇 번은 이렇게 저처럼 반을 갈라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만져보시고요. 그리고 벽면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두껍구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흙이 뭉쳐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만질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핀칭 기술을 이용해서 인형을 만드는 이제 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이렇게 댓글이나 그런 데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쉬세요.